영웅, 용, 죽음과 부활.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중 2권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고아인 해리가 다니는 마법학교 호그와트가 기이한 혼돈의 힘들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 강력한 얼음 마법사 몇 명이 과거부터 악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리가 고아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 사실은 영웅 탄생의 필수 요소다. 해리에게는 지상의 양부모, 답답하고 인습적인 더즐리 부부가 있다. 그들은 맹목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로 이기적이고 약자들을 못살게 구는 친아들 더들리를 과잉 보호한다. 하지만 해리에게는 천상의 부모도 있다.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자연과 문화를 상징한다. 그들은 해리에게 잠재된 마법적 힘으로 존재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특정 부모의 생물학적 자식일 뿐 아니라 본성과 양육으로 빚어지는 존재로서 엄청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호그와트로 돌아온 해리는 건물 어디에선가 이상하고 불길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감지한다. 그와 동시에 호그와트의 여러 학생과 거주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돌로 변한 채 발견된다. 돌로 변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의미가 있다. 바로 사냥당했음, 즉 늑대와 마주친 토끼처럼 맹수의 시선에 붙잡혀 공포에 휩싸임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다. 무방비한 초식 동물들은 잔인한 죽음이 임박하며 공포로 마비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그리고 붉은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맹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위장술을 사용하거나 부동 자세를 취한다. 포식자, 특히 파충류는 지금까지도 인간에게 그런 효과를 일으킨다. 하지만 토끼처럼 용기를 못 내는 건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다. 결국 해리는 친구들을 돌로 변하게 한 것이 거대한 뱀 바실리스크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뱀의 시선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힘에 있다. 해리는 그 뱀이 거대한 호그와트 성의 하수도를 통해 돌아다니는 걸 알아낸다. 바실리스크는 천년이 된 이야기의 주인공 베어울프가 대면한 거대한 용과 유사하다. 베어울프는 톨킨의 모험 이야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사용되었으며 롤링의 거대한 판타지와 가장 가까운 12세기의 사촌이다. 바실리스크는 영화 조스에 포악한 상어다. 이 상어는 방심한 자를 언제라도 물어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어두운 물속에 잠복해 있다. 바실리스크는 우리 가정과 제도의 허약함으로 한순간에 우리의 방어벽들을 무너뜨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실리스크는 고대인의 지하세계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붕괴될 때 지하세계의 문이 입을 크게 벌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차원으로 바실리스크는 우리에게 익숙한 심리적, 사회적, 세계의 질서 밑에 잠자고 있는 혼돈과 잠재성이다. 한참을 수색한 뒤 해리는 파이프와 터널로 이루어진 지하의 미궁을 지나 거대한 방을 발견한다. 해리가 하수구를 통해 이 방을 발견한 것은 의미가 있다. 고대 연금술의 금원, 오물 속에서 발견하리라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기묘한 것은 가장 보기 싫은 곳에 있다는 뜻이다. 거기 어두컴컴한 지하에 해리의 가장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자 나중에 진지한 연애 감정을 품게 될 지니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 지니는 성 조지 이야기에서와 같이 용에게 영원히 감금된 아가씨다. 고아 영웅인 해리는 그녀를 깨워 목숨을 구한다. 또한 미지의 것은 당연히 거대한 맹수이고 그 맹수가 지키는 것은 당연히 눈부신 보물, 엄청나게 많은 황금 또는 잠자는 아가씨다. 은신처에 숨어있는 뱀과 단판을 지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은 잠재성으로 존재하는 막대한 부에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 보물은 이미 밝혀진 것들 그리고 안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생을 걸고 모험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는 죽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모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는 토끼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뱀을 해리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빌보처럼 그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톨킨의 빌보는 영웅이 되기 전에 도둑이 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추악함을 받아들이고 순진함을 극복한 뒤에야 공포에 맞설 정도로 강인해진다. 해리는 다른 식으로 악과 접촉한다. 사악한 마법사 볼드모트의 영혼이 한 조각 떨어져 나와 해리에게 박힌다. 이 때문에 어린 마법사는 뱀과 이야기하고 뱀의 소리를 듣는다. 해리가 말 잘 듣고 용감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규칙을 깨는 것도 마찬가지다. 호그와트의 중심부에서 해리를 공격하는 바실리스크는 볼드모트가 조종한다. 따라서 호그와트의 볼드모트와 바실리스크의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관계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뱀의 관계와 같다. 왜 그럴까? 혼돈과 위험이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 하는 한 가지 형태는 육식성 파충류의 위협이다. 하지만 인간은 악함이라는데 더 추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하는 위협이다. 인간의 진화사와 문화사의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인간의 악이 가장 거대한 뱀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상징은 사악한 맹수인 뱀에서 뱀, 악, 맹수를 포괄하는 적대적 외부인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는 뱀, 악, 맹수 같은 주관적, 개인적, 심리적 어둠과 복수심과 속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전했다. 각각의 상징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개념화되면서 악의 개념을 손에 만져질 듯한 정교한 이미지로 전달해왔다. 오래전에 우리를 포악한 파충류로부터 보호하게끔 진화된 뇌 체계는 뱀처럼 음흉하기 그지없는 혼돈과 위험을 한눈에 알아보고 가공하여 상징으로 나타낸다. 만일 당신이 지금 먹히고 있는 사람 뒤에 숨어 꼼짝 않고 있다면 당장은 목숨을 건지겠지만 맹수의 위협은 내일도 계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맹수를 추적해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의 악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악을 파괴한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 살아 있어서 가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악한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다. 디즈니 만화 영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필립 왕자가 거대한 혼돈의 용과 결투를 앞두고 따뜻한 본성 덕분에 진실의 검과 미덕의 방패로 무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마법의 성 아래 깊은 곳 비밀의 방에서 해리는 바실리스크와 직접 대결하지만 고뇌에 몰려 위기에 처한다. 그 순간 현명한 호그와트 교장 덤블도어의 불사조가 날아와 거대한 뱀을 공격하고 눈을 멀게 한다. 또한 불사조가 떨어뜨린 마법의 모자에서 강력한 검이 나타난다. 해리는 재빨리 검을 잡아 바실리스크를 베지만 그 과정에서 뱀에게 물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다시 한번 심오한 신화적 메아리가 울린다. 창세기에서 뱀과의 만남이 남녀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듯이 그 덕분에 인간은 각성하여 통찰력을 얻고는 즉시 허약함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닫지 않는가. 진실은 가혹하다. 맹수는 잡아먹고 영은 초토화하고 혼돈은 파괴한다. 위협은 현실이다. 때로는 진실, 미덕,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위협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때로는 자신의 일부가 죽음으로써 죽음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불사조는 해리의 상처 위로 사람을 살리는 마법의 눈물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어린 마법사는 되살아나 볼드모트를 물리치고 진이를 구조하고 학교를 지킨다. 불사조를 등장시킴으로써 롤링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불사조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기를 영원히 되풀이할 수 있는 새다. 따라서 불사조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많다. 또한 불사조는 개인의 인격 중 죽었다가 되살아나야 하는 요소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인격은 종종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고통스럽게 과거의 확신을 깨뜨리고 처음에는 회의하지만 마침내 새롭고 더 완전한 지식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끔찍한 것이 출현할 때 우리는 자발적인 죽음과 소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릇된 확신의 완고한 껍데기, 지나친 질서와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다.